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많이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죠. 미국이 밀릴 때 밀렸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 올라올 때 미국이 올라올 때 밀렸으니까 이제 미국이 내려갈 때는 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려 계시는 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은 올라가야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지수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깔때기형 차트 안에는 계속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긋는다라고 했을 때는 깔때기형 차트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약간의 돌파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위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방향이 위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여기서 횡보할 때 한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간 횡보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변동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 이제 2600부터 해서 2850포인트까지 사이를 보면서 이 자리를 횡보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악재들이 될 만한 우려 요소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가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실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과하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진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내려가고 있는 사이에서 오른쪽에 빈 공간, 여기 제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는 빈 공간이 보이실 텐데, 이 빈 공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하면요, 올 6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제가 6월까지는 계속해서 조심하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겨야, 하락이 끝났다는 어떤 변화가 생겨야 거기서 우리는 이젠 조금 안심해도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발상 투자를 보시면서 오늘은 문현진이가 사도 된다고 할까, 오늘은 사도 된다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현금화를 하고 그 현금을 조금 더 뭔가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올라오는 종목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 관련주에서 어떤 기회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많은 음식료 파트들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상한가에는 바이오톡스텍, 승일 이렇게 두 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한국유니온제약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지만 덕성부터 해서 보여지는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에너지 관련주인 한전기술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한가 근처는 역시나 상장 폐지하고 있는 두 종목 외에 FN 리퍼블릭 요 기업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금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관련주가 뛰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다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 정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한 34% 정도로 통계청마다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통계처가 어떤 발표를 하든지 간에 40대 30 한 4 정도, 한 6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유력해졌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약간 우세하다라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세함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테마는 3월 9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급변동이 있을 겁니다. 급등이 또 나오기도 할 거고 급락이 나오기도 할 거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세에 놀아나지 않도록 올라올 때 잘 팔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승일 먼저 올라왔는데요. 승일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이제 승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건주 사외이사라는 분이 서울대 법대로 윤석열 후보와 동문이다라는 설이 돌고 있죠. 그래서 사외이사지만 어쨌든 뭐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붙어가지고 승일도 윤석열 관련주로 낙인이 찍혀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좋은 상황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직까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대선 전까지 일단 지금 이대로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선거라는 게 이변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 또는 지금의 격차가 그냥 그대로 더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이길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를 뭐 차트를 보면서 예상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승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 지금부터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정배열 초입분가 뭔가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돌파인가 이런 관점보다는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텍입니다. 오늘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리바이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기업이 상한가에 갈 만큼의 그런 탄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상한가에 갔을 때요 어떤 종목이 올라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재무가 탄탄하고 뭔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됐다라든지 뭐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가치가 뭐 조금 이렇게 평가를 고평가 받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단순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 바이오톡스텍도 저는 크게 가지 못하고 요거는 만원대까지 한번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요것도 약간의 품절주 냄새를 풍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12,000원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성 이런 윤석열 관련주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치 테마와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오뚝이라든가 지금 농심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뭐 오리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떨어지다가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식음료 파트들은 저는 역시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류 업종이라든지 그런 쪽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서는 정치 테마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해도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단기 시세 차익을 잘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잘 노리시는 분들보다는 노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도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기대 없이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큰 이변이 없다면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횡보한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깔끔하게 현금화를 하는 걸로 우리는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